여기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오묘함을 잘 설명해주는 사고 실험으로 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한 사고 실험에 어떤 오류가 있다는 걸까요? 여기 외부와 완벽하게 밀폐된 상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상자에 방사성 원소와 가이거 개수기, 망치, 독약, 고양이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죠. 먼저 우리가 넣은 방사성 원소는 불안정한 상태로 2분의 1 확률로 붕괴하며 방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확률은 실험을 위해 설정한 거고요. 실제로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확률은 2분의 1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이거 개수기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는 것을 측정해 망치로 독약을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 만들죠. 단순하게 고양이가 이 상자 안에서 죽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방사성 입자가 붕괴할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선반 위의 장비들은 고양이가 건드릴 수 없도록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놈들은 위에 뭐만 있다고 하면 다 깨놓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상자 속의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사실 의미 없죠. 왜냐면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고양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고양이가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고양이의 상태가 중첩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양자역학의 해석 중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자면 우주의 모든 것은 중첩된 상태로 있다가 관측을 당했을 경우에만 한 가지의 상태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측되지 않은 모든 물질은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이 고양이를 관측하는 순간 이 중 한 상태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실험을 통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었죠. 물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코펜하겐 해석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힙합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배웠죠? 어쨌든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의 결론은 모든 물질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며 이 물질들이 측정될 때 한 가지 상태로 결정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과는 다르게 사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은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모든 물질이 중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를 알려면 측정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양자 중첩이 가능하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죠. 바로 어디서부터가 미시 세계냐는 겁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양자 중첩을 고양이를 이용해 거시 세계로 꺼내온 사고 실험인데요. 말 그대로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당연히 거시 세계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코펜하겐 해석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에서만 작용하며 거시 세계에서는 기존의 물리법칙이 작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킥이죠. 저 말 속에는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나누는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은 이 부분을 정확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미시 세계에서 작동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나누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비판한 거죠.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이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의 결론은 양자역학의 코펜하겐의 해석과 같습니다. 관측되지 않는 모든 물질은 중첩 상태에 있으며 이 물질을 측정했을 때 비로소 물질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결론과는 다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 실험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어떤 걸까요? 바로 고양이와 가이거 개수기입니다. 먼저 어떤 물질이 중첩된 상태에 있으려면 관측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이거 개수기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를 측정했죠. 따라서 상자 안의 고양이는 중첩된 상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고양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관측할 수 있죠. 그래서 고양이 역시 스스로를 관측했기 때문에 중첩된 상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오류 때문에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틀렸다는 거죠. 시작부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고양이는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 한 가지의 상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고 실험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은 양자 중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실험 자체가 양자 중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그저 양자 역학을 비판하기 위한 역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설에 오류가 있냐 없냐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이 역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역설의 오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며 시간을 끌었다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이라는 이 사고 실험을 가지고 그저 말싸움이나 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결론도 없고 역설도 풀지 못하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이야기가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가지는 오류보다 이 역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를 눈감아줄 만큼 고양이는 너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잘 버텨줘서 항상 고마워요. 그럼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